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 9분 비트코인 현재 3,970만원대 계속해서 상단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하단 박스권 자리에서 오래 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이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 장세가 요런 식으로 한번 빠졌다가 요런 식으로 한번 빠지면서 결국에는 이 추세선 여기를 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스닥도 현재 올라올 만큼 올라온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나스닥도 이 자리에서 이제는 충분히 좀 살짝 한번 꺾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올라간다 해도 이 고점 살짝 이제 뚫어준 다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좀 같이 움직이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지지 라인, 여기 바닥 여기를 지금 이제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여기를 29,5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줘야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눌러놓은 것이 31,500달러를 찍고 지금 눌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눌림의 힘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더 크게 올리기 전에 살짝 눌러놓고, 여기도 보시면 눌러놓고 이렇게 쏘거든요. 눌러놓고 이렇게 쏘는 쏘기 위해서 눌린 것이냐, 그런 두 가지 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만약 29,500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바로 요때 박스권이랑 굉장히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초과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 찍었던 저점 라인, 이 박스 저점을 안 깨죠. 여기를 안 깨야만 이런 식으로 약 저점 대비해서 16%를 올려주는 상승, 그리고 여기 29,500을 안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16% 정도 올라가게 됐을 때 바로 34,000달러죠. 34K까지도 한번 쏴주는 그런 그림도 이때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나올 수가 있지 않겠냐. 좀 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뚫게 되면은 32,000달러죠. 32K 32,000달러까지는 너무 살짝만 뚫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33,000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살짝 눌러놓은 구간이고, 그 눌림이 중요한 지지 포인트 29,500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33,000달러에서 34K까지 상승도 볼 수 있다. 요게 한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딱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스 저점 지켜주면서 한번 돌파를 해주던지, 아니면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추세선 하방,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는 미세하게 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찍어주고 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를 찍어주고 간다고 했을 때 27K입니다. 27,000달러. 27,0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주고 여기서 올라탄 롱을 한번 싹 죽인 다음에 올리는, 요렇게 내렸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좀 V자 골파기를 한번 해주고 올라갈 가능성, 요 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공통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결국에는 29,500달러 현재 형성된 이 박스의 최하단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자리는 지켜줘야만이 요런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요런 식으로 갈 건지, 요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런 움직임, 비트코인이 바로 가줄 것이냐 아니면 한번 이제 내려 찍고 가줄 것이냐,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21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재 시장 예측치로는 3.1%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연준에서 지금 2%대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전달에 4%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달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쭉쭉쭉 줄어들면서 보시면은 거의 1%씩 줄어들죠. 1%, 5.0, 4.9, 4.0. 그 다음에 이제 3.1을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3.1이 조금 과도하게 낮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3.1이 안 나오고 3.5가 나와도 이거 상당히 좋은 수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과민 반응을 하면서 숏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가 상당히 조금 좀 중요하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은 유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가라는 것은 항상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해서 또 올라가고 여러 이슈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8월에 CPI가 오히려 올라갈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치대로 나와도 오히려 8월 한 10일 정도에 또 이제 CPI가 잡혀 있는데 이때 갑자기 4%대로 도로 올라와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 속에서 이번 CPI가 발표를 하게 되고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차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보통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강하게 이런 식으로 반등을 쳐주는 패턴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는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좀 강하게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내렸는데 지금 안 올리고 있죠. 계속 옆으로 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아래 꼬리 찍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더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행동. 여기 저점 이탈하면은 최후의 마지노선이 29,500인데 결국에는 여기를 한번 찍고 29,500에서의 한 번의 반등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9,500짜리에서는 우리가 손절을 라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롱을 쳤을 때 강한 반등, 요 정도의 반등입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도 2.4%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를 찍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3만 달러까지는 반등. 자,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움직임인데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들은 크게 내려박는 구간에서 여기도 이제 저점 깨고 나면 또 충분히 롱 반등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오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차트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숏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또 숏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PI 전에 좀 뭔가 차트를 미리 빼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CPI 발표를 하면서, 왜냐면 지금 3.1%를 예측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CPI 예측치대로 많이 나온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CPI 예상치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3.1% 정도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CPI가 좋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최악으로 좀 치닫고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끌고 간 다음에 CPI 좋게 나오면서 불반등,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안 깨고 애매하게 올려놓은 구간에서 31K 정도 구간에서 갑자기 이제 CPI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CPI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빠지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 지표 발표 전에 차트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빼놓은 상황에서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올려둔 상태에서 지표가 발표하게 됐을 때는 하방의 재료를 쓸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예측이 됩니다. 과연 중요한 지지 포인트를 지지를 잘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지지 포인트 깨버리고 숏으로 당분간 좀 조정 장세가 좀 들어가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 주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음봉 자체가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봉상의 패턴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2주 동안의 조정, 3주 동안의 조정,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길었어요. 1, 2, 3, 4, 5, 6, 7, 8주 정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또 가격적으로 또 기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7월 한 달간은 좀 빠지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제 못 뚫었던 자리를 뚫는 좀 거대한 형태의 삼각 수렴 돌파,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이런 수렴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상방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롱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지는 추세에 있는 거는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31,500달러를 결국에는 못 뚫고 살살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저번 주가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음봉 마감을 할 경우에는 추세대로 조금 흘러내리고 7월 한 달간은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주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조금 단기적인 매매 그런 게 좀 유효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분석을 해드리면서 요때 보시면 일요일 오전입니다. 요런 식의 흐름 충분히 이 박스 내에서 현재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그림대로 됐죠. 요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런 식으로 흘러내렸죠. 흘러내려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으로 이제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찍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 아래 꼬리 달면서 저점에서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여기 깨지 않으면은, 왜냐면 여기서 찍었기 때문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깨면서 29,500을 좀 그때 가서의 반등을 노려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 손절을 잡고 롱으로 볼만하다. 영상 찍기 전에도 말씀드린 관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런 식의 흐름,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 요런 식으로 흐름, 여기만 지켜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쌍바닥의 W 형태를 요런 식으로 찍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살살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아래 꼬리를 근거 삼아서 약간의 이제 들어온 거래량, 그리고 좀 중요한 지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롱을 치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 상단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단기 롱 자리가 될 수 있죠. 충분히 롱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또 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딱 잡고 진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대신에 조금 긴 관점 4시간 봉의 관점에서 우리가 박스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박스 저점권이에요. 또 계속해서 이 박스 저점을 딛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고, 이 구간에서 왜 바로 안 올렸나? 주말이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내려놓은 구간에서의 다시 박스 상단으로 치고 올리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익비적으로 여기 딱 손절 잡고 롱을 쳤을 때 어느 정도 롱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기 매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그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을 깨는 움직임은 좀 중요한 지표 발표들, CPI라든지 FOMC 발표라든지 요때에 맞춰서 이런 좀 엄청난 빔들이 터지기 때문에 이 빔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약간 요렇게 좀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패턴을 보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요런 식의 매매를 통해서 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요런 타점들을 잡아서 요런 식으로 또 롱 단기 수익 요런 식으로 챙겨가고 있고, 요런 식으로 약간의 레버리지를 좀 더 썼을 때는 좀 더 과감한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좀 차트 분석 내용과 매매 타점을 좀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요 카톡방 주소가 있으니까 특급 정보방 무료기 때문에 여기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입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금만 하셔도 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100불, 200불, 300불 이런 식으로 그냥 드립니다. 입금만 하셔도 1000불 이상만 입금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1200불 이상만 입금하시면은 이렇게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스타벅스 이용권까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도 보시고 증정금도 공짜로 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가 조금 제한된 움직임, 약간의 하방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약간 알트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틈을 타서 잡코인들이 조금 굉장히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지 같은 게 쐈는데 잡코인들의 특징입니다. 쏘면 바로 내려가는 요런 형태의 피뢰침을 꽂고 내려가는 형태를 좀 보여줬고, 일단 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권에서 일봉상으로 오늘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폭 대비해서 아직 올라간 게 그렇게 크지 않았고 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전 패턴에서 왁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달아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해주다가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 지금의 이제 윗꼬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그러려면은 이 자리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원 요 바닥 라인은 지켜줘야지만이 2차 상승으로 쭉 이어주면서 한 80원 정도까지의 반등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블럭코인이죠. 이 블럭코인이 지금 업비트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코인인데, 이 코인의 보유자들의 거의 99%, 그러니까 98.88%대 거의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현재 손실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블록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손실권이고 눈물을 좀 흘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공포에 매수하라는 격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두가 손실권인데 지금 사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사게 되면은
저점에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심한 각도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빠지는 각도면은 여기서 심하게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약간 평이하게 빠지면서 약간 바닥을 좀 평평하게 다지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구간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 휩소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약 2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1차 매수, 2차, 3차까지 분할로 하방 휩소 구간까지의 매수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구간의 하락 패턴이 나오겠죠. 찍고 들어올리는 패턴이 나왔을 때 충분히 도로 한 45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그만큼 시가총액이 현재 3천억대로 굉장히 가볍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잡코인이죠. 잡코인인데 신규 상장을 했고 제대로 아직 올라간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역대 신규 상장했던 코인들, 예를 들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눌렸는데, 눌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3,000원, 4,000원을 가다가 거의 만원까지 들어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쭉 지금 내려온 상황이지만은 어쨌거나 한번 눌러주고 튀어 올라가는 시가, 여기서 이제 상장했던 초기의 시가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50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거의 시총이 1조에 가까워졌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온 이력 이 있었고 비슷한 패턴으로 블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물론 여기서 윗꼬리 달면서 많이 팔기는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세력들이 이런 단일 펌핑 한 번으로, 그리고 윗꼬리도 뭐 사실상 그렇게 심하게 단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400원에서. 그럼 600원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종가 마감을 일단 이때는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시가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양봉 마감이 된 건데, 400원에서 뭐 4,000원까지 쏘고 내렸다, 이게 아니죠. 400원에서 600원까지 쏘고 내렸다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올려친 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본격적인 상승이 아직 한 발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한 번 더 굉장한 공포 구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한 코인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눌려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블러도 충분히 좀 더 눌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굉장히 많은 보유자들이 전부 손실 상태고, 이 사람들 한번 손절을 시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지노선이 결국에는 여기일 수 있어요. 400원 한번 깨주고 이 사람들 손절하고 나면 여기서 물량 세력들이 받아서 200원, 300원에서 물량 모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500원, 600원까지 쳐 올리는 이런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블러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약간 불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쭉쭉 보여주면서 요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딱 찍고 2만원 깬 다음에 32,000원까지 들어 올리고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일단 오늘 양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24,000원 손절 잡고 반등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뭐 요 정도 많이 가면은 28,000원 정도까지 살짝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손절 잡고 롱으로 좀 보다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단기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가 움직이면서 좀 같이 움직인 건데, 이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32,800원 라인, 328,000원이죠. 요 라인을 지켜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10개 깨게 되면은 올라간 게 많기 때문에 내려갈 자리도 많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은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이더리움 클래식까지도 비트코인 캐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요런 비슷한 류의 코인들의 대장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이기 때문에 요런 비트코인 캐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는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에 알트들을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거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또 7월 13일자로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된다라는 이런 공시가 뜨면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거만 이런 식으로 뭐 상패가 되냐,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거 같은 경우에 시총이 지금 600억대까지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거도 여기서 이제 5,000원 찍고 쭉 쏴줬을 때 이게 마지막 설거지 펌핑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빠져버리고 상패까지 된다라는 거는 이 자발트 코인들이 언제든지 업비트에서 특히 업비트 위주로 움직이는 코인들 있죠.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알파코크부터 해가지고 캐리 프로토콜, 코바 토큰 이런 잡코인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런 코인들이 내년까지 살아남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살아남을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거 같은 경우에 또 갑자기 상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코인들보다는 최근에 상장된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블러 같은 거, 좀 상큼한 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이 위주로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에서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또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면 이 현물 ETF를 신청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서류를 전부 다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면 SEC에서 할 말이 없거든요. 너네 서류 미비해서 통과가 어렵다. 그래? 서류 다시 또 추가해서 낼게. 또 뭐가 부족한데 얘기해봐. 다 맞출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다만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던 캐나다, 유럽에서 요런 상품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대중의 관심을 끌려면 어쨌거나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저는 원화 기준으로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찍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1억 간다 소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4천만 원의 벽을 쉽사리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그런 약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보다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효과가 당장은 미미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금의 사례를 통해서 금이 결국에는 ETF 승인 이후에 10년간 360%가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당장은 효과가 없을 수 있어도 이 인플레이션 주기,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주기지만은 이게 내년 되면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고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쪼여놨던 물꼬를 다시 틀면은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달러를 찍어냄과 동시에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 자산들의 가치는 찍어내는 달러의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거나 그 앞에 미래 3년 5년 뒤의 미래를 내다본 세력들이 결국엔 이런 저점에서 쓸어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지금도 나오는 거고, 과거에도 이런 반등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찍어내는 달러랑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관점들, 10만 달러도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 금이 ETF 이후에 360%가 올라갔다는 관점, 이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하나 이런 호재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달러를 좀 찍어내면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즌에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또 바이낸스 임원들이 계속해서 퇴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바이낸스에 이제 뭔가 제재가 들어가고 소송이 들어가면서 막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막 낱낱이 파헤쳐지고 이거는 왜 돈을 이렇게 빼돌렸냐, 누가 이거를 이제 삥땅을 쳤냐, 이 돈은 어디로 전송됐고 뭐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창풍자와 필두로 해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고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어떤 뭐 급여 이외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사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쪽 임원들이 지금 약간 좀 퇴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법무부가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경영과 회사 구조, 재무 상태, 돈 세탁 여부에 대해서 폭넓은 조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퇴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미국에 대해서 바이낸스를 이렇게 좀 미국이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기적인 악재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패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창펑자오도 중국계 사람이고 국적은 캐나다인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래소 중에서는 어쨌든 바이낸스가 1위이기 때문에 이런 1위 거래소를 좀 견제하려는 어떤 의도 자체는 단기적인 악재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지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바이낸스발 이슈는 어떻게 보면 FTX 파산 사태랑도 비교를 해볼 수는 있는데, 바이낸스가 사실 파산한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하면서 악재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요때죠. FTX가 파산하면서 요 정도의 시장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낸스 쪽에 뭔가 안 좋은 악재가 터진다라고 해도 요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한번 찍어주는 정도,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초과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간이고 CPI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CPI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일단은 여기 자리만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은 지지를 해주면은 여기 지지해주게 되면은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타점들을 잡아서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다. 왜냐면 지금은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숏 잡아도 익절 못하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죠. 마찬가지든 롱도 여기서 잡아서 익절 안 하면 도로 제자리 돌아오고, 여기서 잡아서 익절, 여기서 이제 신난다 돌파한다라고 하면서 익절 안 하면은 도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 패턴은 깨지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주요 이벤트에 맞춰서 이 박스권을 위로 뚫냐 아래로 뚫냐가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대한 이런 주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소액으로 고배율을 잡아 본다든지, 그런 식의 매매법이 좀 더 안전할 수가 있겠다. 최대한 안전하고 좀 확실한 지점에서 매매를 진행할 것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또 타점을 잡아드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수요일날 CPI고, 한국은 또 장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침수 피해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수요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